안녕하십니까. 현대투자연구소 송지효 회장입니다. 반갑습니다. 오늘의 신고가 승부주, 오늘은 동양 P&F를 준비를 했습니다. 완벽에 가까운 매집, 세력주의 끝판왕, 이런 이름을 붙여봤는데요. 나름대로 뭐 기대가 굉장히 되는 종목이죠. 저희가 이제 매일, 특별한 일이 아니고서 매일 이제 종목 분석을 하고 또 뭐 시황 분석을 하는데요. 동양 P&F 같은 거, 이런 종목을 발굴해내게 되면 굉장히 기분이 좋죠. 흙 속의 진주 같은 그런 종목이 아닌가 싶고, 물론 주가가 이제 당연히 올라야 되겠는데, 그러고도 오르지 않는 경우가 많아요. 그러나 이제 오를 가능성이 굉장히 높겠고요. 조금 부담될 수 있다는 것은 이따 우리가 차트를 보면 알겠지만, 단기적으로 좀 많이 올랐어요. 그러나 이제 시작이라고 보는 거죠. 역사적 고점 지금 좀 아래에 있거든요. 돌파한다면 굉장한 랠리가 또 기대가 되는 종목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돼요. 말 그대로 세력지의 끝판왕이다, 이렇게 해석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본금이 53억이고요. 액면가가 500원. 그러니까 발행 주식수가 이제 1100만 주가 좀 안 되죠. 1060만 주, 요 정도가 되겠고요. 시가총액이 1060억. 아래 그 주주 현황을 보시면 조좌진이라는 분이 이제 한 51% 정도 갖고 있어요. 왜 5인인데 나머지는 별로 지분이 별로 없습니다. 자사주가 10.78%니까 합하면 이제 61%, 62%가 되죠. 그러니까 실제 유통 물량은 한 400만 주 정도로 이제 추정이 되죠. 특히 이런 매집주들은요, 특히 큰 손 세력들이 건드는 매집주들은 기관이라든가 이제 외국인이 많이 갖고 있는 종목을 별로 안 좋아해요. 왜냐하면 그들은 어떻게 현실적으로 설득이 불가능하고, 기관이나 외국인 물량들은 랜덤하게 쏟아지거든요. 그러니까 사실 그 주식을 설계하고 계획하는데 좀 저해가 된다고 봐야 되겠죠. 물론 이것도 예전에 그랬고 요즘 동향은 저도 뭐 잘 파악하기 쉽지 않은데, 하여튼 상식선에서 접근한다면 개인 큰손 세력일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아래 그 회사 개요를 잠깐 보면은 1999년에 설립이 됐네요. 분체 이송 시스템 설계, 제작, 설치 및 시운전을 주 사업을 한다고 그러네요. 이따가 이제 이 회사에서 만드는 제품들을 한번 우리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엔지니어링이죠, 엔지니어링. 세력주의 끝판왕, 동양 P&F 세 가지 상승 논리, 이렇게 요약을 해봤는데요. 첫 번째는 전방 사업의 설비 투자 증가로 이제 수혜가 집중된다는 것이죠. 동양 P&F의 그 절대 매출을 차지하는 게 이제 석유화학이고요. 아울러서 최근에 이제 그 바이오매스 발전소 분야도 수주가 많이 들어옵니다. 수주가 급증하고 있고요. 특히 석유화학 산업 같은 경우는 2024년까지 약 17조 3천억 정도 투자가 된다고 그러더라고요. 확정된 프로젝트입니다. 그래서 동양 P&F 같은 경우는 2024년까지 약 5천억 정도 매출이 기대가 된다는 것이죠. 이따가 뭐 잠시 후에 우리가 매출을 보도록 하겠지만 대략 한 1천억 정도, 1년에 한 1천억 정도거든요. 그런데 거의 확정 매출이 5천억 정도라는 것은 대단한 거죠. 여기 석유화학 분야만 얘기하는 겁니다. 석유화학 분야만. 두 번째, 굉장히 이게 재밌습니다. 이게 동양 P&F가 순수 엔지니어링 업체로 최적의 성장 레버지를 확보하고 있다는 것이죠. 순수 엔지니어링. 원래 그 제조업체들은 자체 생산 설비를 보유하고 있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고정 비용이 많이 들어가거든요. 고정 유지보수 비용이 많이 들어가는데, 이거는 이제 수주별로, 엔지니어링 업체니까, 엔지니어링 설계 제작 업체이기 때문에 수주별로 현장에 가서 이제 제작한다는 것이죠. 우리가 이제 그 기업의 핵심 가치를 많이 논할 때 이익의 질을 많이 따집니다. 이익의 질을. 요런 이제 순수 엔지니어링 업체 같은 경우는 이익의 질이 굉장히 뛰어나요. 즉 영업이익률이, 쉽게 얘기하면 영업이익률이 굉장히 높다는 것을 의미하죠. 특히 어느 적정 규모의 의제를 달성하고서는 영업이익률이 급증하는 경우가 일반적이라고 보는 거죠. 세 번째는 역사적 신고가 돌파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고 보는 거고요. 지금 역사적 신고점 바로 아래에 있거든요. 뭐 당연히 돌파한다고 보였고, 강조한 바대로 전형적인 세력주고 이미 사전에 대량 매집으로 되는 물량들이 보여지고 있어요. 그거는 이따가 또 우리가 차트를 보면서 자세히 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보도록 할까요? 자, 재무제표입니다. 재무제표. 2016년도에 매출이 923억, 2017년도에 954억, 별 볼 일 없었죠. 영업이익은 16억에서 24억, 조금 개선이 됐네요. 작년도 매출액이 이제 1100억이고 영업이익이 134억으로 크게 급증을 합니다. 우리가 영업이익이 뭡니까? 전체 총 매출에서 매출 원가를 빼죠. 매출 원가를 빼고 그 다음에 판매 관리비를 뺀 게 영업이익이에요. 그러니까 작년도서부터 상당 부분 어떤 이익의 질이 상당 부분 규모의 경제가 실현이 됐다고 이제 봐야 되겠죠. 계속 그동안 이제 투자를 하다가
본격적으로 이제 투자 회수 구간에 진입하는데, 그게 이제 전방 사업의 업황이 개선이 될 때, 일반적으로, 그러면은 이제 본격적으로 투자 회수 구간에 진입하면서 주가의 어떤 랠리가 전개되는 경우가 많다고 보는 거죠. 그러니까, 이 아래 영업이익률 보면은요, 1.76, 2.5에서 11.9, 거의 12%로 급증해요. 제조업에서는 여러분들 그 영업이익률이 10%대 나오는 경우가 거의 불가능하죠. 아까 우리가 이익의 질이 굉장히 뛰어나서 그렇다는 거죠. 자, 올해 보면, 올해 예상 이제 영업이익을 추론을 해보면은, 올해 1분기 때 이제 그 매출액이 538억, 2분기 때 304억이에요. 그러니까 842억이 됐네요. 반기에 벌써. 그리고 영업이익이 1분기에 87억, 2분기에 57억이니까 137억이죠. 147억이죠. 죄송합니다. 147억. 그러니까 이미 반기에 작년도 전체 영업이익, 작년도 영업이익이 엄청나게 급증했는데 작년도 영업이익이 급증해버렸어요. 이게 그 앞서 말씀드린 내년에도 좋고, 특히 이제 2024년까지 호황이 지속된다면 동양 P&F 같은 경우는 굉장히 우리가 의미 있게 봐야 되겠죠. 자, 다음 페이지 보도록 할까요? 자, 지금 보통 이제 동양 P&F가 세 가지 사업부로 구성이 됩니다. 하나는 이제 이게 뉴매틱이라고, 뉴매틱. P가 묵음입니다. 뉴매틱 컨베잉 시스템. 뉴매틱이라는 게 압축 공기를 의미하는 거, 압축을 시켜서 이제 이동시킨다는 거죠. 여기 이제 밑에 그림이 나오죠. 한번 보세요. 그래서 뭐 원료를 갖고 저장을 했다가 뭐 계량을 하고 배합을 하고 압축에다 넣어요. 압축해서 쏴주는 거죠. 이송을 시키고 저장을 하고 다시 이제 선적을 하는 데다가 포장을 하는 거. 이런 시스템이죠. 이게 분체 이송 설비예요. 원료 혼합 공정 보면 이런 그림이죠. 뭐 그 상식선에서 보더라도 우리가 이해가 가죠. 뉴매틱 컨베잉 시스템이라는 거고, 세 가지 사업부라고 해서, 두 번째는 머시니컬 컨베잉 시스템이에요. 기계적인 어떤 그 이동 시스템이라는 것이죠. 이거는 주로 이제 석탄 발전이라든가, 아까 우리 그 석탄 발전기 엔지니어링 분야에 많이 들어가는 겁니다. 이 발전기라고 써있죠, 여기. 자, 요런 시스템이 되겠고, 요거는 제가 이제 나름대로 동양 P&F를 공부를 하면서 홈페이지 들어가서 하나하나 따온 겁니다, 여러분들. 그리고 여러분께서 내용이 좀 마음에 드시면은 구독과 좋아요를 꼭 좀 부탁드립니다. 저희가 지금 유튜브 방송을 한 지가 3주째 되거든요. 뭐 생각처럼 구독자 수, 좋아요 그 콜수가 많이 저조한 것 같아요. 여러분께서 많이 격려해 주시면은 저희가 또 이제 배전의 노력으로 보답을 해드릴 것을 약속드립니다. 스토리지 사일로라고요. 스토리지 사일로, 브랜딩 사일로라는 게 저장고를 의미하는 거. 저장고 밑에 보면 그림이 저장고 나오죠. 예? 스토리지도 저장 용기를 얘기하는 용기. 이런 시스템이죠. 그러니까 이거를 이제 우리 자체 어떤 설비를 갖고 있는 게 아니라 주문을 받으면 그 엔지니어링 기술을 갖다가 투자를 해주는 거죠. 자, 동양 P&F 월봉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월봉. 역사적 신고점이 11,700원이 11,700원. 지금 9,900원. 오늘 만원도 왔다 갔다 이제 하는 것 같은데 조금 뭐 왔다리 갔다리 하는 걸로 보였습니다. 여하튼 간에 11,700원 역사적 고점이니까 지금 돌파 직전이죠. 파동론으로 따진다면 1파동, 2파동, 요번에 3번 파동이 걸린 거죠. 3번 파동이 상승 1파동이나 상승 5파동에 비해서 가장 신뢰도가 높습니다. 3파동은 특히 일반적으로는 이제 펀더멘탈, 이성이 개입이 되죠. 이성이 작용합니다. 실적이라는 건 뭐 이성에 가까운 거죠. 우리가 테마라든가 뭐 무슨 말도 안 되는 테마들 많지 않습니까? 전혀 실적이라든가 이거하고 관계없는 테마들. 동양 P&F는 실적이 받쳐주는 그런 구간이기 때문에, 사이클이기 때문에 이번에 그 3번 파동에서 역사적 고점 11,700원을 돌파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고 보시겠고요. 자, 마지막 화면인데 어찌 보면 제일 중요하죠. 이게 매집 논리인데, 지난 1월달 대량 거래가 터집니다. 대량 거래가 터지고 주가는 일반적 주가가 올라가다가 대량 거래 터지면 빠지는 게 일반적이거든요. 그런데 주가가 대량 거래가 터지고 그 위에서 놀아요. 여기 요 구간에서 조정이 들어오지만 그 대량 지역 가격대를 지지를 하고 튀는 거죠. 주가가 특정 가격대에서의 대량 거래는 향후 그 주가의 결정적인 단서 역할을 한다고 합니다. 이거는 여러분들 이런 종목을 찾아내야 돼요, 우리가. 그러니까 우리가
차트를 보는 목적은 수급의 흐름과 크기와 전환점을 분석하는 거거든요. 이거는 뭐 그 크기하고 전환점 분석이 된다고 보는 거죠. 그러니까 이 대략적으로 평균 매매 단가가 6,500원 되거든요. 6,500원. 그러면 이때 6,500원대 그 매집한 세력들은 특히 중소금리 같은 경우는 3배수, 최소한 3배수까지는 올린다고 보는 거죠. 3배수 적용하니까 19,500원까지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오늘 제가 이 자리에서 동양 PNF는 기본적으로 1차 목표가가 19,500원이라고 보는 거죠. 19,500원. 물론 1차 목표가입니다. 더 가다고 보는 거고. 자, 그리고 그 위에, 주가가 그 위에 어떻습니까? 주가 고점도 보면 거래가 없어요. 그러니까 적은 거래량으로 주가를 올릴 수 있다는 것은 적은 세력 입장에서 적은 자금으로도 주가를 올릴 수 있다는 것이고, 적은 자금으로도 올릴 수 있다는 것은 매도 세력의 크기가 약하다는 것이고, 매도 세력의 크기가 약하다는 것은 그만큼 매집이 잘 돼 있다는 것을 의미하는 거거든요. 자, 그리고 이제 어제 오르고 오늘 조금 소폭 플러스 거인데, 오늘도 거래가 별로 안 터져요. 오늘 뭐 장이 좀 후장 들어서 좀 밀리는 그런 분위기인데, 여하튼 간에 동양 PNF는 사야 돼요. 일반적으로는 이제 조정 이틀째 사는 게 맞습니다. 그러나 이틀째 조정 안 주면 어떻게 해요? 좀 물린다는 생각으로 사야 되겠죠. 제가 여기서 이제 그 확정해서 말씀드리는데, 그런 거 좋아하죠. 9,900원을 일단 안 깬다고 보세요. 뭐 물론 깰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대략적으로 매수 단가를 9,900원으로 보세요. 9,900원. 9,900원에서는 우리가 과감하게 좀 매수 관점으로 접근해도 무리가 없지 않나 싶고요. 이런 것들은 철저하게 또 실적이 받쳐주고 전형적인 매집 세력이 개입되는 그런 주식이기 때문에 굉장히 화려한 시세가 가능한 겁니다. 사실 그 공개적으로도 얘기하기가 좀 아까운 그런 종목이기도 하거든요. 동양 PNF 여러분들 관심 가져주시고 구독과 좋아요 꼭 좀 부탁드립니다. 자, 방송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